예, 안녕하십니까. 애국타이머 박순혁 작가입니다. 오늘 부정선거에 의해 14번째 시간입니다. 한동훈 43.47%의 비밀. 당내 선거부터 부정선거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21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에 3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됐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한동훈 후보가 43.47%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 후보는 당원 투표 61.25%를 얻어서 당원 투표에서 61대 38.75였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51.81대 한 후보는 48.19였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조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이 여론조사를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에 참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역선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해서 역선택 질문을 넣어갖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 여론조사에 참여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 이 국민의힘 당원하고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하고 모집단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집단이 같아야 되면 이 수치가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죠? 38% 받았는데 여론조사에는 한동훈이 48%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조작이라는 겁니다. 다음.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펜앤마이크 한동훈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6.2%다 5.4% 급락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장 다시 한번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동훈이 48.19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모집단이 누구냐면 보수층입니다. 보수층만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여론조사라고 해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투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여론조사 많이 쭉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 수치하고 맞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전에 이제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대선 후보로 누구를 뽑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한동훈이 48%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어땠냐 하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3월 19일입니다. 펜앤마이크 3월 19일 조사를 해보니까 어땠냐? 한동훈이 보수층에서 5.4% 하락한 6.2%밖에 못 받았다는 겁니다. 3월 19일 날. 그리고 요번에 선거한 게 이제 5월 3일이고 하니까 이제 대략 한 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한 달 보름 전에 인기가 처참했는데 이 처참한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올라갔고 48%를 받았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조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의 김문수 후보는 이때도 이제 여러 명 같이 조사했습니다. 한동훈, 김문수 쭉 했는데 이때도 김문수는 보수층에서 37.5%를 받았어요. 6% 대 37%면 이게 차이 몇 배입니까? 6배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여론조사 했을 때도 당연히 6배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격차가 나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났다고요? 52대 48이었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거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고 그냥 자꾸 넘어가니까 얘네들이 대놓고 자꾸 이 여론조사를 활용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겁니다. 김문수 장관이 보수에서 37.5%를 이때 기록했었고 홍준표 시장이 보수층에서 4.3% 상승해서 15%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더라도 김 장관이 39.1, 홍 시장이 17.6, 이랬고 이제 오 시장이 14.4,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은 10%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순서가 김문수, 홍준표 이런 식이었는데 실제 이번에 홍준표는 탈락하고 한동훈이 최종 이 두 명 후보가 돼서 득표율이 무려 42% 됐다. 이거 다 조작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한 달 보름 동안에 왜 한동훈이 인기가 올라가죠? 갑자기 한 달 동안에 왜 한동훈이 보수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인기가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다음.
요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대통령님이 이제 1월 초에 그 국민들한테 이제 친필 편지를 쓰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여론조사 관련된 여론조사를 이제 쟤네들이 그 뭐랄까 조작하고 있다. 그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그게 이제 부정선거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다는 이제 지적이 대통령께서 쓰신 그 친필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아니 시체가 발견됐으면 그럼 그게 살인사건이지. 그 죽인 사람을 못 찾아왔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이시고요.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지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제3의 국가, 국제적인 조직에 도움이 있다는 거죠. 바로 중국입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살포, 이권거래, 여론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투개표 부정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조작이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정선거 시스템의 핵심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편지에 분명히 적어 놓으신 거고요.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첫 번째로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이제 이 부정선거 시스템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합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음모론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이 누구죠? 조중동도 여기 포함되죠. 그리고 또 누가 포함되죠? 국민의힘이 여기 포함된다. 무슨 얘기죠? 국민의힘, 조중동도 다 이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입니다. 운영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 바로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여론조사 시스템을 조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음. 지금의 대한민국은 스탈린의 소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 어디 가셨죠? 예. 지금의 대한민국은 스탈린의 소련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했냐?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히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표를 던지는 책임당원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중앙선관위가 국힘당 대표를 결정한다. 국힘당이 당대표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부정선거 국민감시단 석종대 님이 쓰신 글이고요. 언제부터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 중앙선관위에 맡겼냐? 이준석이 맡겼다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국민의힘의 선관위 K보팅 고집 이준석이 계약 당사자다. 예. 이준석이 원흉이고요. 다음. 여기에 이제 우나미키라는 데가 있는데 우나미키에 국민의힘당 부정선거 의혹. 2021년에 국민의힘당 대표 선거가 부정 의혹이 있었다. 이때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예. 매일경제 김정은 기사 작성. 국민의힘 새 당대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다. 이때도 이 후보가 43.8%,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결과라는 겁니다. 2등이 나경원 후보였는데 나경원 후보가 37.1%에서 2등에 올랐고 뭐 쭉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나경원이 이겼어요. 이준석이 2등이었습니다. 나경원이 41, 이준석이 37이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이 28, 이준석이 58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이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이 여론조사의 이 모집단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애들은 역선택 반지 조항에 의해서 다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 40대 37이 28대 58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애들이 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해서 이 숫자를 부풀렸다는 얘기가 되고 이거 자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이준석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지가 당대표로 당선됐다는 거죠. 다음 국힘당 당대표 투표 결과가 또 요란하다. 전자조작 부정선거 냄새가 짙은 것이다. 모집단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이 40.93%로 37.42%를 차지한 이준석을 이겼다. 그런데 여론조사 30%에서는 이 여론조사는 2,000명을 조사한 거예요. 이 투표는 60만 명인가 그렇게 투표했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을 조사해놓고 한 명당 30표배로 하는 투표비율을 적용해서 이런 이상한 셈법으로 이준석이 이겼다는 비판이 인터넷에서 보여나옵니다. 직접 가서 내가 찍든지 아니면 이제 모바일이나 ARS로 해서 투표한 사람들보다 그냥 여론조사 전화 받아갖고 띡띡 누른 사람이 그 사람들의 표가 무려 30배로 계산됐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데칼코마니 분포를 일으켜 범죄 집단으로 의심받고 재판에 들어가 있는 중앙선관위 주관의 당대표 선거에서 같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진성당은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분포 결과가 아래와 같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어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공병호 박사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사전선거하고 본투표하고 모집단이 같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 결과와 본투표 투표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일한 현상이 이때 당시에 당대표 선거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모바일 투표하고 그 다음에 ARS 투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도 모집단은 동일한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요번에 이때에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이 총 5명입니다.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이렇게 나왔는데 3등, 4등, 5등을 차지한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LS하고 모바일 득표하고의 차이가 보시듯이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 0.26, 2.6, 0.39, 0.17 거의 없는데 불구하고 나경원은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플러스 10.92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동일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투표를 한 건데 왜 모바일 투표는 나경원, 이준석이 ARS 투표를 했을 때는 나경원이 이준석보다 압도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나왔는데 왜 모바일 투표하니까 나경원, 이준석이 같이 나오냐는 거죠. 이게 수순이라는 얘기죠. 이게 공병호 박사님,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제 사전선거하고 본투표하고 숫자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데 대수의 법칙에 이제 위배되는 건데 그거는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현상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2011년에 이준석이 뽑힌 그 선거에서부터 또 여전히 똑같이 나타났다 하는 거죠. 시스템이 동일하니까요. 이제 거기도 선관위 시스템 쓰고 여기도 선관위 시스템 쓰니까. 다음 2,000명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 아래는 펑글이지만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올립니다. 당은 투표에서 1위로 이긴 나경원 불과 2,000명 대상 여론조사 때문에 밀려 선거 방식이 민주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당은 투표 32만 명 투표권자의 50% 가까이가 투표함. 여기서 나경원이 1위함. 당은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더하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30% 더해서 이준석이 이겼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론조사 방식을 검색해봤음. 일반인 조사, 여론조사 업체 두 곳에서 각 1,000명씩 32만 명 투표권자의 투표 결과를 정체불명의 개돼지 2,000명 여론조사로 뒤집어 버린다고. 그것도 무슨 이상한 한산법 정의에서 2,000명이 수만 표가 되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이런 선거는 안 가능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당대표 뽑는데 ARS 여론조사 해가지고 뽑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당원들이 나가서 투표하죠. 공화당, 민주당, 이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이제 보시면 프라이머리 해갖고 막 순회하고 경선하고 그 사람들이 다 직접 가서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해서 뽑는 거예요. 아니, 투표 안 하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쭉 찍찍 뽑을 거면, 투표는 뭐하러 합니까?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여론조사에서 하지. 다른 나라들은 뭘 뺐습니까? 다 직접 가서 투표해갖고 저기 뭐야 이제 저기 대통령 후보 뽑고 하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쳤어요. 지금 국민의힘 미쳤다고. 하여튼 민주주의 선거에서 이런 선거가 가능한가? 정체불명 2,000명의 의견을 1인당 30표 이상씩으로 계산해서 행사하는 거를 투표를 합시고 만든 정당이니까 망이 뒀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언론 쓰레기들이 죽을 힘을 다 여론 공작하면서 이준석을 띄우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네. 민주선거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근본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2,000명은 30표씩 투표했어요. 그 2,000명만 그러면 잘 골라내면 그럼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관위 주관 모바일 투표 참관 논란. 이게 뭐냐면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모바일 투표하니까 참관하러 가니까 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제대로 안 보여줬대요. 그래서 막 가서 항의하고 해서 이제 이때 국민의힘이 정권 쇄신하기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데 이런 투표 참관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대보고 싶다.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막 항의했다는 겁니다. 다음 요게 이제 이준석하고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민의힘 대표자 이준석입니다. 이제 이준석이 당했다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이 계약서 어떻게 돼 있냐 한번 보십시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이의 제기 및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선거 1번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이의 제기 소송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 단체를 상대로 하여야 하며 선관위를 상대로 하죠. 무슨 얘기냐? 위탁한 국민의힘한테 부정 불법 선거가 있어갖고 소송하려고 하면은 국민의힘한테 소송해라. 중앙선관위에는 소송하지 마라. 중앙선관위에서 얘들이 케이블 시스템 갖고 조작을 해놓고는 우리한테 소송하지 말라 하는 거를 지금 계약서를 썼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거의 명부 관련 논란과 통신장애, 휴대폰 기종 및 설정 차이, 인터넷 브라우저 버전, 스팸 메일 처리 등 기술적인 문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은 선관위에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명백하게 내가 투표권을 선관위가 잘못해갖고 행사를 못했는데 그걸 이의나 소송을 선관위에 제기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위탁단체 관계자 등 누구라도 선관위의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관위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는 선거 무효 등 소송의 피고가 되지 아니하며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단체에 대하여 하거나 위탁단체를 피고를 해야 된다. 선관위가 잘못한 게 나중에 밝혀져도 우리하고 소송하지 마. 소송할 거면 국민의힘한테. 그걸 왜 도장을 찍어주고 있냐고. 자기들이 개판 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계약서를 그렇게 써놨어요. 뭡니까 이게? 이게 공당의 이게 계약서입니까 이게? 이 계약서를 이준석이 써놓고 당대표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 딴 사람들 다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 국회의원 해갖고 지금 돼갖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부정선거다 이거 선거 문제 많다 하고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이때 사실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이래놓고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3년 지나갖고 이번에 대선 후보 또 뽑는데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뭐 선거도 끝나갔으니까 덮자 이제 이재명 막는 게 중요하지. 막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요 지금. 이때에 앞장서서 이 당내 선거가 이제 미법하다, 당내 선거가 잘못됐다 하고 결정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소송 걸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진성당원 약 2천여 명이 국민의힘당과 중앙선관위 간 선거위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래서 도태우가 한동훈이 2024년 이제 총선 할 때 도태우 변호사가 대구에서 경선을 다 통과해갖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훈이 너 반납해 해서 공천 탈락시키고 거기다 지사람 꼬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선관위한테 자꾸 뭐라 하니까.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미쳤습니다. 이거는 구제불능정당이에요. 이거 진짜. 다음. 박순영 우공이상 TV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솔까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 윤 어게인 온리 윤 외치고 짱깨 붓게 빨갱이는 대한민국에 서서 빨리 꺼져라 노래 부르는 것밖에. 이것은 김용현 장관님의 명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에어매트를 크게 펴는 것이다. 이재명을 떨어뜨리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당신들이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친절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번 이재명 대법원 유죄 판결밖에 하는 것. 그것은 대법관들이 할 일이고 대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능력이 되는 재벌 내각제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영향을 미쳐갖고 파기환송 시켰죠. 한덕수, 이낙연, 정세균 빅텐트론 나오는 것이 이런 일환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이 빅텐트론 뒤에 재벌 내각제 세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국민의힘 경선에서 경쟁이 있는 후보를 뽑는 일. 대한민국 선거와 여론조사는 조작이 횡행한다. 대통령께서 이미 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편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나경원이 4인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는 의심할 일이 없다. 아니 누가 봐도 이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보다 훨씬 인기가 많다는 거는 그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해보니까 나경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돼. 조작이죠 이거. 어차피 사기 조작판에 투표 열심히 해본들 누구를 전략적으로 의견을 백날 모아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나.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조작할 거니까. 세 번째, 한덕수와 국민의힘 단일화가 있을 예정이라.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나 홍준표나 하여튼 뽑아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요 의미 없는 행동이니까. 보십시오. 지금 김문수 의원들 당원들이 열심히 투표해갖고 뽑아놨는데 한덕수가 비키래잖아요. 한덕수가 직접 비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 쌍권이 비키라고 한다니까 지금. 이 당을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위원자가 자기네 당 이 대선 후보 열심히 경선에서 뽑힌 김문수 후보를 놔두고 김문수 후보는 본체 만취하고 한덕수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없는데 걔 만나갖고 걔를 위해 갖고 막 이제 막 선거운동을 지금 해주고 있는 판국 아닙니까? 아니 무슨 이런 놈의 정당이 다 있습니까 이게. 어차피 한덕수로 몰아갑니다. 한덕수로 몰아가는 이유가 뭐죠? 한덕수가 이뻐서 몰아주나요? 아니에요. 내각제 빅텐트기 때문에 내각제기는 빅텐트기 때문에 몰아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네 번째로 한덕수로 이재명을 이긴다들. 한덕수는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이고 내각제 개헌을 위한 관리자 성격에 불과함. 약간의 정치적 센스만 있어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대통령 선거라고는 하나 대통령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한덕수가 되면 내각제 개헌 열차가 출발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각제 국민투표를 한 겁니다. 근데 왜 부질없는 일에 정력을 낭비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이 이기면 이재명 독재 해서 이제 대통령제는 없어지는 거고 한덕수가 되면 내각제로 가기 때문에 또 대통령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답답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예. 나경원 탈락 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가발만은 막아야 된다. 니네 분탕한테 속은 거라고. 사기 탄핵인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기 대선 사기 경선 절차에 따라주는 것 대체 뭐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탄핵부터 잘못된 사기 탄핵부터 무효화시켜야 돼요. 이거부터 뒤집어 엎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풀리는 거지. 사기 탄핵인 건 뻔히 한데 그래도 지금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두 달도 안 남았으니까 이재명은 막아야 되니까 백날 해봐야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마당에 이런 것들은 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다음. 예.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단일화 김문수 한덕수 당이냐 거절 싸움 난다는 거죠. 되자마자 5일 방송사 또는 유튜브 채널 5월 3일 날 됐어요. 5월 3일 날 3일 날 됐는데 이틀 딱 지나갔고 5일에 방송사 또는 유튜브 채널 통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6일 7일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7일 늦은 오후 단일 후보를 발표하는 방안을 김 후보에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틀 전에 됐다니까. 이틀 전에 대선 후보 됐다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대선 후보 되고 이틀 지나갔고 한덕수하고 토론해갖고 그 다음날에 바로 여론조사해서 너 탈락.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당이 이런 정당이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북한 공산당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고 이거. 예?
무슨 이런 놈의 당이 있습니까? 이런 놈의 당이. 아니 이럴 거면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도대체 왜 뽑은 겁니까? 8명에서 4명이 갖고 2명이 해서 준결승전 준준결승 준결승 결승 도대체 왜 한 거냐고요? 왜? 그냥 한독수 시키지 처음부터. 정말 어이가 없는 짓이다. 국민의힘은 미쳤다. 이런 식으로 한번 잘못된 길로 부정선거로 이제 이 부정선거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당은 민주당 정당에서 이제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는 이제 안드로메다 이제 근본 없는 정당이 되고,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참 멀어져 갖고 근본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게 알파고 오메가고 감마고 베타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설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설 수가 없다.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거는 부정선거를 수사해서 그거를 이제 명백하게 밝혀내는, 그게 지금 중요하지. 조기 대선, 조기 총선 단일화 다 쓸데없는 얘기다 하는 게 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